안녕하세요. 현대종교TV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벌써 8월의 네 번째 2단 뉴스, 오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칼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가을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근사한 일들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 칼럼 중에 세상은 때로 가로치고 어쩌면 늘 가로닫고 우리보다 빠르다, 초보 드라마 덕후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으로 여러분들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평소의 말씀보다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세상 것에서도 나름 교훈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할지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믿는 이들의 삶이나 위로 내지는 격려보다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의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던 기억이 있는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삶이 버겁기만 한 청소년들이 겪는 애환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동분서주하는 의로운 법조인 등을 보면서 그동안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 생각했던 허울뿐인 소명과 다짐을 모두 지워버렸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아이들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부여가 생긴 거였지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 드라마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을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으나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더는 말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잠시 엉뚱한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만이나 정명석 같은 이단 교주들이나 한국교회 이단 사역자들을 괴롭히면서 이단들을 이롭게 하는 이단 옹호자들의 어린 시절이 갑작스레 궁금해진 겁니다. 그들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어린 시절의 교회나 학교 교육을 받았을 게고 순수했던 신앙의 시절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세상 상식이나 종교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만감이 교차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 청년의 때가 가장 삶의 중요한 때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이겠지요. 그리고 수년 전에 방영된 구해줘라는 드라마 1, 2를 통해서는 이단 문제에 관한 세상 작가와 PD들의 생각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왠지 드라마가 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영리하게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다뤘던 것에 발맞춰 기사로도 저희가 담았고요. 당시 강의 때마다 구해줘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었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은혜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고백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가족과 친구, 형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지요. 저는 2번이나 봤는데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의 시절부터 일선에 뛰어들었던지라 신앙의 동지들은 많아졌을지 모르겠으나 가까이에 맘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단 한 명 곁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친구들은 비록 브라운관 안의 사람들이나 내 친구들이고 가족인 양 즐거워했었지요.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곁들이면 화해와 용서가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나 믿는 이들의 화해와 용서는 때로는 죽음보다 끈질기고 어려운 일이지 싶네요. 한번 싸우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두 쪽, 세 쪽이 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을 여태껏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는 신앙인들에게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판사의 말을 빌려 이 시간을 통해 말하고 싶네요. 나는 첫 마음을 잃어버린 현대판 바리새파 신앙인들을 혐오한다 라고 말입니다. 애증이 증폭되는 현장에서 여러 일의 환멸을 느낄 때마다 SNS 등을 통해 넋두리하며 내뱉고 싶으나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기에 앞으로 노력으로 대신하겠고 이번 방송에서는 그저 공감으로만 대신해 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몇 개 더 소개하자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직장인들의 애환과 삶을 다룬 치열하고도 냉혹한 현실의 문제들을 드라마 미생을 통해 알게 됐고 배웠습니다. 제게 직장은 현대종교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때문이지요. 극의 대사 중에 아무리 빨리 이 새벽을 맞아도 어김없이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거라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신성한 노동과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떠올리게 했던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생각나는 수많은 정치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작금에 한심하기도만 하고 이젠 정말이지 입에 담기도 싫어진 이 나라의 정치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어쩌면 늘 우리보다 더 빠르고 깊은 삶을 살며 우리의 스승과 친구가 되어가는 모양새인데 교회가, 종교가 세상을 인도해주고 안아줘야 할 책무는 참 더딘 듯 보입니다. 드라마가 주는 위로가 더 깊다고 말하는 것에 볼멘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는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더 보람찬 대안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8월 4번의 부족한 사람의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에 더 기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